네, 안녕하세요. 카페장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AI의 시대죠. 신임 정부가 AI에 100조를 투자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장관을 무려 LG AI 연구원 원장을 파격적으로 뽑아서 과기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AI 수석이라는 신규 수석을 만들어가지고 네이버의 전문가를 또 영입을 했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소버린 AI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컨설팅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컨설팅 현장에 계시는 분,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산업 혁신을 이루려는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시사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100조라는 돈이 단일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돈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XAI, 일론 머스크의 XAI의 규모를 보면 그록3만 하더라도 GPU가 10만 장 단위가 들어가고 그록4는 이거에 곱하기 10배가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그록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GPU 단위로 보면은 금액으로 보면 그걸 이제 그 리스트 프라이스로 산다고 했을 때 거의 100조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이 100조라는 돈이 크기도 하지만 빅테크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건 우리 피 같은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제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빅테크와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제시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야에 좀 더 고민을 해야 이들과 좀 멋진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뷰포인트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기부 장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벌써 국가대표 AI 선발전이 닻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컨소시엄 15곳이 참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수석에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과기부 장관이 이끌었던 LG의 연구원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신사 SK텔레콤과 KT 들어가 있고 카카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인 코난 테크놀로지 들어가 있고 카이스트 들어가 있고, 보면 업스테이지도 들어가 있죠. 이게 실제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스코어 보드에 가면은 업스테이지가 글로벌 레벨로 이미 올라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되게 고무적인 일인데요. 이들이 참여해가지고 정말 좋은 성과를 내기를 이제 바랍니다. 지금 이제 Artificial Analysis.ai라는 곳에서 글로벌리 나와 있는 모든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줄을 세워놓고 성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에 따라서 추론 능력이 되게 좋은 것도 있고 되게 스피디하게 답을 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되게 싼 가격에 제공하는 그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지점은 우리가 이렇게 100조나 되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디쯤에 위치하게 될까 이겁니다. 후발주자인데 우리는 정말 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사업자들을 쭉 보면은 말 그대로 테슬라, XAI, 그 다음에 구글,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물론 더 있겠죠. 걔네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그 딥시크와 같은 중국 사업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느 한 지점에 위치했을 때 얘네들은 어디로 갈 거냐? 얘네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가 있겠죠. 저는 이제 사실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오픈 AI의 챗GPT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월 2만 원씩 내고 쓰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돈을 벌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직도 적자입니다. 2028년도인가 그때가 되어야지만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지금 조 단위의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학습에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라지 랭귀지 모델의 특성상 추론에도 GPU가 엄청나게 사용됩니다. 이 추론에 GPU가 엄청나게 사용된다는 말은 전기도 엄청나게 먹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이런 모드로 갈 건가 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다고요. 물론 이제 오픈AI에 근무하는 저희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늘 얘기를 합니다만 넥스트에 대해서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록4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출시가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랄 성능을 지금 보여줬죠. 얘네들은 지금 테슬라 차량에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구글의 웹 환경하고 완전히 결합을 해가지고 더 확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의 O4 같은 경우는
로봇과 결합하는 그런 준비를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넥스트를 얘네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쯤 되면은 또 얘네들이 멀리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도 조금 더 넥스트를 생각하고 이런 이제 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여러분들 한번 가질 만한데 AI라는 것은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영역들도 AI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으로 되게 진보한 그런 이제 RL 관점의 Reinforcement Learning 관점의 큰 AI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LLM도 대표적인 AI 모델이 될 수 있죠. 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범용 모델이 되는 건데 이것만 계속 투자하면은 정말 우리가 사람과 비슷한 AGI가 나올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혹시 가져본 적 없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그 GPU만 늘리려고 하는가라는 거죠.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2020년도에 오픈 AI에서는 그러니까 AI 섹터에서의 규모의 법칙이라는 논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학습 데이터를 많이 넣거나 매개 변수를 크게 하거나 컴퓨테이션 파워를 높일수록 성능이 계속 좋아진다. 그냥 계속 좋아지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계속 좋아지는 거를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Empirical Scaling Law라는 것은 이 랭귀지 모델의 특성을 우리가 연구를 했더니 데이터를 엄청 늘리는 게임, 중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GPU를 엄청 늘리는 게임, 그건 미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대 강국이 하는 전략을 우리는 지금 따라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GPU도 미국만큼 확보할 수도 없고 데이터도 중국만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작정 LLM을 개발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의문점을 저는 먼저 좀 가졌습니다. 애플 AI 인텔리전스 여러분들 다 써보셨어요? 써봤죠. 저는 솔직히 이거 엄청 실망했거든요. 얘네가 지금 올해 가지고 있는 시리라는 애가 있죠. 여기다가 GPT를 붙였어요. 근데 좀 여러분들 이상한 거 없었어요? 이 시리는 그래도 앱도 제어를 하고 하드웨어도 제어를 합니다. 근데 이제 GPT는 철저히 이것과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죠. 그죠? 그냥 말 그대로 얘는 언어적인 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록4를 테슬라에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야, 이게 이제 그록한테 얘기하면은 테슬라가 문도 내리고 차량도 잠그고 에어컨도 켜고 그러겠지 라고 기대를 했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냥 언어 모델만 올리고 대화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자율주행도 인공지능이죠. 이 자율주행 인공지능과 그록이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영역의 AI고 이 두 개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GPT-4나 그록4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얘는 LLM이고 여기다가 무작정 돈을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추론 능력을 키우는 그런 게임을 글로벌리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깜짝 놀랄 일이 싱귤레리티 모먼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게임에 그냥 뛰어 들어가지고 그들을 따라해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저는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만약에 가졌다면 이 의문 뒤에 드는 생각이 뭐라야 하냐면 이 언어 모델은 제어를 하거나 다른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많은 제약이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오픈 AI에서는 이 제약을 넘어서기 위한 다른 AI 모델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의식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LLM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코드도 만들고 심지어는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근데 막상 써보면 어때요? 막상 써보면은 되는 것 같지만 이거를 실전처럼 쓸 수 있냐? 같지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의도하는 대로 착착 그려내느냐? 그게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글도 내가 이제 주제를 주면은 쫙 뽑아내 줍니다. 정해진 틀에 따라서. 근데 이제 내가 어떤 플롯을 가지고 긴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것도 잘 안 돼요. 코드도 짧은 함수, 몇 개의 그런 함수로 이루어진 짧은 코드 이런 것들은 잘 만들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유지 보수가 가능한
소위 말하는 전문가의 그런 코드를 만들 수 있냐?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코드 중에서 가장 간단한 코드가 이 퍼블리싱 하는 웹 코드인데 이거조차도 LLM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돼요. 해보면은. 그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대충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 넣고 글씨 넣고 이런 것들은 대충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이제 고급 그 파워포인트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전략을 보고하는 이런 자리에 쓸만한 파워포인트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돈을 계속 때려 넣으면은 어느 순간 짜잔하고 될 건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대로 가면 진짜 AGI가 되나? 돈만 계속 집어넣으면 AGI가 되냐? 아무도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모르고 특이점을 넘어서 놀라운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거기까지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더 다양한 영역에 신뢰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AI 모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되게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사실 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LLM의 좀 한계 같은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LLM은 이 사실을 말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문맥상 그냥 말이 되는 것을 발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추론 능력을 끝까지 한번 보려고 지금 조단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의 한계를 조금씩 빅테크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다른 전략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내적으로 만들고 외부의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랑 비교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되게 빠르게 해서 실제로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아젠다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이제 기존의 LLM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프로즌 레이크예요. 그러니까 꽝꽝 얼은 호수 같은 건데 얘는 뭐 어떤 걸 비유한 거냐면 데이터를 엄청 넣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이거를 다시 이 모델에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기존에 학습한 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 LLM은 주기적으로 전체를 새로 학습을 해요. 아, 그러면은 최신 정보 물어보면은 그거 잘 반응해 주던데요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걔는 모델 자체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RAG라는 약간 꼼수 같은 것을 써가지고 이 모델에다가 최신 검색 데이터를 입혀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즌 레이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과대한 에너지를 쓰죠. 효율적인 그 측면에서 어떤 그 기능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전략도 지금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국형 소버린 AI를 만든다고 하면 다 만들어 놓은 이런 LLM을 우리가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몇 수 앞을 좀 보는 그런 고민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특히 이제 저는 로봇과 관련해가지고 그들의 그런 고민, 로봇에 들어가는 AI들은 LLM과 완전히 다른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그 영역에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뭐 현장에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디스크리트한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true, false를 정확하게 가려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는 그런 AI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즌 레이크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학습해서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연속 학습 메커니즘, 이건 아직 없어요. 이것도 빨리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망각이라는 게 있죠. 망각이 왜 필요할까요? 효율적으로 사람이 기억을 관리를 함으로써 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비되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막기 위해서 이 망각이라는 개념으로 진화 발전한 거죠. 사실 이 AI도 이런 식으로 여러 진화 발전에 있어서 과연 도입해가지고 에너지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뭔지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AI 영역의 발전 방향, 지금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다음 편부터는 순차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고맙습니다.